전 이 노래 너무 좋았었어요. 리버튼에 이거 나오는데 저 빵 터졌어요. 맞아. 한 킬러가 비 오는 날 한 남자를 살해합니다. 혜진 씨는 웃겨요. 어떻게든 진짜. 1000만 불짜리 마스크를 갖고 있어요. 네. 유유히 현장을 떠난 그는 소매에 묻은 피를 씻기 위해 목욕탕에 들르는데요. 형제 목욕탕. 목욕탕에서만큼은 절대 흘리지 말아야 할 비누가 재수없게 그의 발에 걸리면서 여기서 진짜 높이 떠요. 근데 저 정도 높이인 거면 머리만 다친 게 다행일 정도로. 그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맙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깨어난 병원.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지금은 2,000원밖에 없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 자신을 데려왔던 응급구조원의 도움으로 퇴원하게 되죠. 나이는요? 나이마저 기억나지 않는데 내가 내 나이가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해도 왜 내가 이 나이인지 모르겠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왜 그러세요? 벌어집니다. 저 32살입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웃겨. 근데 저 표정, 조윤희 씨 저 리액션이 너무 웃겨요. 32살? 예, 여기 84년. 아니, 너 이게 너무 웃겨. 84가 너무 웃긴 거야. 32살입니다. 아니야, 도착한 자신의 집은 시궁창 그 자체였는데요. 모르겠네요. 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밀리너스. 목욕탕에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자살을 기도했던 가난한 청년 윤재성이 있었습니다. 명품. 우연히 형욱의 비싼 시계를 목격한 후 어차피 마지막 남은 하루로 결심했던 차. 그가 의식을 잃은 동안 그의 락커를 열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우연하게도 옷의 주인인 형욱은 기억을 잃어버리고 윤재성. 그게 제 이름이라고 하는데 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필이면 옷을 돌려줄 타이밍까지 놓치게 된 것이죠. 아, 괜찮으세요? 그렇게 최형욱은 윤재성의 집으로, 윤재성은 최형욱의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금전이네. 기억을 되찾기로 한 오늘부터 윤재성은 우연히 자신에게 숨겨진 액션 본능을 발견하게 되고 아, 예. 아, 그럼 저를 아냐? 예? 나 아냐고! 뮤지컬 하시는 맞아요. 문종원이라고 네, 엄청 얼마나 카리스마 뮤지컬에서는- 있는 배우인지 몰라요. 여기서 완전 너무 제압을 잘해. 해버리는. 이게 혜진 씨가 진지한 표정하면 이게 웃겨요. 아, 이거 너무 웃겼어, 이거. 아, 이거 몸이 기억하는. 괜찮아요? 이제는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상황. 병원비를 갚는다는 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감사합니다. 형욱은 숨겨져 있던 자신의 재능을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이거 약간 눈빛. 중국 영화 같잖아요. 아. 김밥 쏜 거 봤어요? 어. 그걸 병아리 왜 만드냐고. 너무 아기자기하잖아요. 단무지꽃. 네. 아, 먹질 못해. 먹기 아깝게 만들었어. 이거 약간 가위손 장면. 맞아. 돈이래. 백종원의 솔루션 하나 없이도 골목 식당은 인산인해. 진짜 윤재성은 형욱의 집에서 어떤 여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 그가 경찰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는 감시 중이었던 여인의 집까지 찾아내는 데 성공하죠. 한편 노안 윤재성은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듣게 된 슬픈 사연으로부터 이제 제대로 인생을 살자고 결심합니다. 얼굴 보니까 배우로 성공하고도 남겠구만 뭐. 아, 이 장면도. 이 할아버지 역할 하시는 배우들 너무 연기 잘하세요. 나 마음 아팠어.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참 잘생겼다. 아니, 이 째가 안 하는 게 보여? 그렇게 나서서 연기하다 감독 눈에 띄게 되고 이 보스의 오른팔 역할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단역에서 조연으로 신분 상승하죠. 야! 너희들은 피바람! 가! 아, 진짜. 야, 대사를 끝까지 해야지. 왜 대본대로 안 해? 오케이! 좋았어! 그의 연기력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 하지만 대스타의 질투로 인해 조기 퇴장하는 굴욕까지 맛보게 됩니다. 아, 정혜빈 씨. 여기서 혜빈이 연기 너무 잘했어요. 정말로. 이석 씨!
이 장면 제일 웃겨. 그러나 인기 앞엔 장사 없고 불사신처럼 살아나 주인공까지 꿰차게 되죠. 저 자막 너무 웃겨, 저 신부인가요? 자막.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는 배우 윤재성과 달리 진짜 윤재성은 이 집의 주인인 형욱이 사실 킬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눈빛만 마주쳐도 죽여버린대잖아. 선생님께서 송은주를 지난달 25일까지 없애주시기로 했는데 그간 정을 쌓아왔던 은주가 형욱의 목표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사람 죽이려고 감시하는 거였어? 그렇게 형욱을 찾아왔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내놔요. 뭘요? 괜찮아요. 내놔요. 사인해줄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윤재성은 은주와 도망가기로 결정하면서 의뢰인들의 타겟이 되어버리죠. 한편 주연 윤재성은 리나의 가족들과 나들이를 다녀오는 길에 기억을 잃었었던 날과 너무도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기억이 되돌아옵니다. 노래 들으면서 기억이 돌아와요. 그렇게 마주하게 된 진짜 최영욱과 진짜 윤재성. 너 때문에 일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외국으로 떠날 준비하세요. 비자하고 비행기 티켓은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해요. 은주 씨가 여기 있는 걸 알고 그놈들이 다른 킬러를 고용하기 시작했는데도 알고 보니 형욱은 무자비한 킬러가 아닌 그들의 새 인생을 찾아주는 착한 킬러였던 것입니다. 꼬여버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풀어야만 하게 된 형욱.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의뢰인들 앞에서 완벽한 연극을 성공리에 마치는 것. 이렇게 형욱이 가장 잘 해왔던 일인 모두가 윈윈하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괜찮아요. 제 나이요. 아, 이거? 나이 나오지. 45이요. 저희 외삼촌이 45. 인생에서 우연히 발견한 성공의 열쇠 같은 허무한 꿈만 쫓기보다는 자신의 열정을 한 단계씩 다듬어 나가기를 너도 나도 행복해지고 이 영화를 본 관객들도 행복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모두가 윈윈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럭키였습니다. 자, 럭키. 잘 봤다. 자, 이 영화는 유해진 배우의 원톱 영화다. 유해진 씨의 중량감이 확 커진 그런 영화인데 원톱 주연을 맡은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화려한 조연들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이른바 신스틸러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뭐 성지루 배우라든가 뭐 고창석 배우, 유해진 뭐 그런 수많은 그런 김상진 감독 영화에서 워낙 많이 그런 나와요. 배우들이 하나같이 다들 그 원톱 영화에 도전은 꽤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실상 그 원톱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성공한 배우는 유해진 배우 한 분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일본 그 원작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일본 원작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유해진 씨의 개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럭키에서 되게 웃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분식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단무지 꽃을 만들고 맞아요. 그런 설정은 너무 웃기죠. 이런 것들은 전부 한국 영화에만 있는 설정. 새롭게. 유해진 배우를 처음 발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상진 감독님이신데 어떠셨어요? 이 유해진 씨의 이런 계속 성장 과정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새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뭐 이런 연극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서는 혜진이를 캐스팅했고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진짜 양아치 아니냐 지금 장난도 아니고 지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배우가 아니라 진짜 송강호 씨 캐스팅돼서. 초록 물고기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깡패일 거다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 마동석 씨 영화에 나올 때도 진짜 깡패를 쓰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듯한 느낌의 배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맞아, 혜진. 주유소 때는 찍을 때 보면 저 배우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확실히 신인 때니까. 좀 유해진 씨 같지 않더라고요. 예. 어느 순간부터 그게 풀리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능수능란해. 너무 여유로워. 표현력도 좋고 그 결과들이 요즘에 이제 주인공으로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기할 때 과하질 않아요. 코믹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딕션이 정말 좋아요. 제가 발음이 또박또박하시네. 단어 하나하나가 알알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귀에 그렇게 쏙쏙 잘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린 긴 그림은 긴.
자, 배우 유해진 씨가 지금까지 했던 연기들을 생각해 보면 멀티플레이어적인 느낌을 잘 좀 살린 게 아닌가. 연극과 코미디가 동시에 가능한 배우 누적 관객 수가 1억 명. 1억이요? 와, 역시 뭐 좋은 작품을 또 많이. 타짜에서 그 개성 강한 연기 생각도 완전 메소드였고. 타짜의 유해진 참 인상적이죠. 비수에서도 하나도 안 웃겨요. 되게 서글퍼요. 점쟁이 역할을. 그 감정 연기에 아주 섬세하고 탁월한 지점이 있어요.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유해진 씨는 한국의 어떤 짐캐리 같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흑성을 지니고 있어요. 몸에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탐구하고 매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우라 있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대한 탐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평소에 술 한잔씩 해보면 자기 성격 말고 상대방을 되게 유심히 보고 원래 상대방 성격 관찰하는 사람이 연기 잘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또 특히 유해진 배우 같은 경우 웃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영화에서 너무 시종일관 웃긴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웃을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를 하는 잘하는 배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전 여기서 나이 32, 84 이걸 한 5-6번 하는데도 똑같이 계속 웃기더라고요. 저 32살입니다. 나이 얘기를 할 때 저는 가장 웃긴 게 그 대사를 하는 사람보다 받아주는 사람이 리액션이 더 상황을 재밌게 극대화시키잖아요. 근데 그 김밥집 갈 때 그 조윤희 씨 어머님 역할로 나오신 분이 32? 네, 맞습니다. 84년. 맞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래같이 보인다. 제 나이요. 네? 45이요. 저 45이라 그럴 때 좀 웃었거든요. 생각보다 적다라는 좀. 실제 나이 한 번 더 꺾어서. 근데 예고편에서 마지막에 전혜빈 씨가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겐 정말로 지옥이었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맞아. 그리고 저 몇십 번 돌려봤어요. 맞아.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무서워.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이 사람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지옥이었어. 진짜 죄송합니다. 제 가슴과 얘기를 해요. 지금 이분이 가슴을 보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맞아. 너무 웃겼어요. 웃겼어. 전혜빈 씨와 호흡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대구 호흡이라는 거 있는데 되게 잘 받아주시니까. 저는 그 라스트에 그 진지함이 막 오잖아요. 긴장감이 오잖아요. 막 하고 위기를 겪고 막 여기서 중간사냥할 때 그때 조윤희 씨가 나온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감각 있다. 정말 코미디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마지막까지. 이 감독이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한 애정과 코미디에 대한 어떤 집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뭐야 이거? 이거 누가 불렀어? 뭐요? 2016년에 럭키를 성공으로 다시 코미디 영화의 붐이 좀 일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쉽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이 이제 또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인데 어떠세요? 그 코미디 영화는 사실은 연출이나 연기, 편집 등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사실은 시나리오만 가지고 흥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야기만 보고 흥행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동안 제작 기피 대상이기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브라더를 2010년에 이제 김종국 찾기 끝나고 나서 준비를 그 작품만 했거든요, 영화로는. 근데 코미디 영화가 한참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럭키가 되고 나니까 브라더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미디 기편상이 있어서 안 됐었던 영화들이 그때 또 계속 나오게 됐던 거죠. 저는 그게 투자 배급하시는 분들이 침체가 안 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맞아요. 재밌는 시나리오 나오면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안 되잖아라고 미리 지레 겁먹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 배급 프로듀싱 쪽이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창작 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본이 조금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자본 쪽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대중을 리딩을 못하는 거죠. 창작자 쪽이. 대중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한데 의외로 대중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거. 자본은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가 되게 겁내하죠.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미디 같은 경우는 아까 감독님도 너무 맞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중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관객들을 상대하려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개그 프로그램을 본다고 칩시다. 그건
어떤 사람은 되게 재밌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뭐? 그렇죠. 혹은 저 정말 사람은 취향이 달라요. 네, 저 사람 그냥 또 재미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막 화내고 막 그다 막 이렇게 되고. 우리가 보통 사람 친구들끼리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웃겨? 맞아, 이런- 맞아. 이 사람은 웃겨 죽겠는데 이 다 다르죠. 사람은 안 웃긴 게 코미디거든요. 그게 진짜. 사실은 그래서 코미디는 전극이나 비극에 비해서 시대와 장소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리스 비극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희극은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스 희극도 많거든요. 뭐 새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 경우도 햄릿이나 맥베스가 유명한 거지. 희극들은 그에 비하면 뭐 한여름의 밤의 꿈 정도만 봤을 뿐.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와 그 장소에 가면 잘 맞는 것이 맞아.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